자, 52번. 노화 현상이나 질환으로 인해서 청력 이상자들과 대화할 때 이거 많이 나오죠. 청력은 생각보다 일찍 감소되는 말초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는 청력이 감소되는 그 시점이 빠르면 40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75세가 되게 되면 정상적인 청력에 비해서 청력 손상 가능성이 굉장히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청력 손상에 대해서는 노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잘 듣지 못하는 대상자들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력이 감소한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올바른 태도. 일단 입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해야 어르신들에게 이 소리가 잘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높은 소리로 말하게 되면 위에서 소리들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소음으로만 전달이 되고 정확한 표현이 전달되기 어려워서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한다는 거. 너무 빠르지 않게. 예, 그래서 이제 속삭이지 않고 또박또박 전달하고 마주보고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우리가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면서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하고 간호교육에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바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도 시험에 노인 관련된 청력을 손상받은 환자들 관련된 간호 중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미온수 스펀지 목욕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미온수 스펀지 목욕, 해열이나 소양증, 피부가 가려운 사람들의 완화를 위해서 시행이 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미온수 스펀지 목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다? 해열. 그러니까 해열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고열일 때 너무 낮은 온도 아니고 자기 체온보다 2도 정도 낮은 물로 먼저 미온수 목욕을 시작합니다. 너무 찬 온도가 닿게 되면 환자에게 오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체온이 높게 되면 본인의 체온보다 2도 정도 낮은 물로 미온수 스펀지 목욕을 진행하게 되고요. 스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가 약한 사람들, 건조한 사람들, 소양증이 있는 사람들의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미온수 스펀지 목욕을 진행하지요. 복부를 제외하고 닦아주는 게 좋아요. 복부는 안쪽에 장기가 있기 때문에 서늘하게 되면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복부를 제외하고 팔다리 닦고 등 닦고 하면서 이제 닦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얼굴부터 내려오는 거죠. 얼굴 닦고 팔다리 닦고 엉덩이 닦고 그리고 한 5분 정도 진행하면 좋습니다.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 5분 정도. 그리고 5분 정도 하면서 30분 이내로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다리부터 해서 엉덩이까지 와야 되니까 팔다리하고 등하고 엉덩이 이렇게 오면 되니까 말초부터 미온수 목욕을 진행을 하고 몸통으로 온다라고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5분 정도 하면서 그게 30분 정도 되도록 우리가 목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체온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거나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1시간 이상 적용하지 않고 5분 정도 미온수 목욕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30분 이내라고 하는 시간 제한을 두고 진행하게 되면 이제 해열 목적인 경우에는 열이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열 목적 소양증 완화를 위해서 쓰는 게 미온수 스펀지 목욕이다. 그래서 이제 온도에 대한 부분은 환자가 지금 어느 정도 체온을 갖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미온수로 많이 쓰는 온도가 26도에서 31, 2도까지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체온에 대해서 2, 3도 낮은 온도까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범위는 광범위할 수 있어서 요거 이제 온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따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54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우리가 이제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릎을 굽려서 쪼그리는 자세로 이렇게 들어 올려야 허리도 그리고 이제 다른 관절도 무리 없겠다. 이제 환자가 물건을 많이 이제 이것저것 옮기거나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어쨌든 병실을 이전하거나 할 때 우리가 물건을 많이 들고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옮길 때 일단 무거운 물건은 무게중심을 가깝게 닿아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굽혀서 쪼그리는 자세로 무거운 물건을 들이 올려서 최대한 무게중심을 가깝게 두는 것이 가장 좋다. 무리 없는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5번. 무의식 환자에게 적절한 체위를 유지하는 것은 편안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의식은 없지만 체위를 잘 취해 주는 것만으로도 순환이 촉진되고 욕창을 예방할 수 있고, 환자에게 의식은 없지만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의 치료적인 체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55번. 분비물이 흡인되지 않으려면 부동 자세가 아니라 측이 또는 쓰임새 체위, 옆으로 잠깐 눕히고 위쪽 신체 부위가 앞으로 좀 쏟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위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배출물이 용이하도록 이 보기는 완전히 이제 호흡을 방해하는 체위가 되기 때문에 무의식 환자에게는 보기를 취하지 않습니다.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무의식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반자율을 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이 반자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체위이긴 합니다. 어떨 때 이 반자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죠? 호흡 곤란일 때 환자를 이렇게 이제 상체를 채워서 반자이를 앉혀놓게 되면 한 45도 각도로 환자를 이렇게 이제 올려놓게 되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고 폐가 확장될 수 있는 좋은 체위가 설정이 되면서 호흡 곤란일 때는 반자이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무의식 환자들 같은 경우는 혼자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강 내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도록 또는 그렇죠. 좀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측이를 또는 심스 체위를 많이 취하지요.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 구강 내 있는 지저분한 물질들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액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의식 환자에게는 심스 체위 또는 측이를 많이 취합니다. 측이는 옆으로 눕는 체위고요. 측이를 취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신체, 그러니까 바닥에 있지 않고 위로 가는 신체가 앞으로 조금 쏟아지게. 여러분 주무실 때 우리 심스 체위 많이 취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똑바로 눕지 않고 똑바로 누워서 위에 있는 신체가 앞으로 좀 쏟아지게 비계를 끌어안는다거나 위쪽에 있는 다리가 이제 침대 바닥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몸을 이렇게 틀게 되면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턱 관절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환자의 구강에 있는 분비물들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액이 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5번 같은 경우는 체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체위를 물어보고 있고 문제도 고급스러워요. 이제 분비물 배출이 용이하도록 측이 또는 심스 체위를 취한다는 것이 정답이고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 욕창이라고 하는 것은 체위 자체로 계속 어때요? 이제 가능한 건 아니고 체위보다는 체위 변경이 중요하죠.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체위 변경을 해주고 그래서 이쪽 측위로도 해주고 저쪽 측위로 해주고 앙하이로 해줬다가 또 측위로 해주고 하면서 이제 눌리는 피부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욕창 예방을 위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무의식 환자의 이 구강 내 분비물 배출 용이하기 위해서는 식이 또는 심스 체위가 2개 다 적용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심스 체위는 구강 내 분비물 배출도 용이하게 하지만 뒤쪽에서 진행하는 간호행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체위죠. 예를 들어 관장 또는 직장 체온 측정 또는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이제 항문 쪽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이 심스 체위를 하게 되면 항문으로 접근하는 여러 가지 간호행위들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 55번에서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이 불편한 40대 젊은 여성 환자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감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쳤대요. 그럴 수 있죠. 여성 환자이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환자의 침상 세발에 관한 이 간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원하면 언제나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주치의에게 이야기해서 환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치의가 해도 좋다라고 하면 침상 세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눈이나 웨이도에 비눗물 들어가지 않도록 손수건으로 눈을 덮고 솜으로 귀를 막고 그 다음에 샴푸할 때 손가락 끝으로 머리끝 마사지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거 위생적인 부분도 있지만 혈액순환 촉진도 이제 우리가 도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개를 이제 어깨 밑에다 받쳐주게 되면 뒤에 자연스럽게 고개가 이렇게 틸팅 되잖아요. 뒤로 당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침대 쪽으로 쏟아지지 않고 머리도 자연스럽게 뒤를 향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어깨 밑에다가 베개를 받쳐주는 이런 이 체위가 참 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아니고 어깨에다가 대서 어깨에다 대면 이렇게 목이 뒤로 넘어가면서 침상세발하기 좋은 체위가 형성이 된다는 거고요. 손톱으로 하게 되면 상처가 날 수 있죠.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발하다 보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게 되면 환자 감기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발 중에는 병실 문을 좀 닫아놓습니다. 병실에 있는 환자들은 면역이 낮기 때문에 기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오싹해지거든요. 그래서 병실 온도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침실 온도보다 온도가 더 높게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56번 심상세발과 관련된 간호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